그래서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자영업을 살리고 싶으면 직장인 월급을 더 줘라. 안녕하세요, 경기도인에서 카페한오빠 카오빠입니다. 우선 영상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제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의 주제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했는데 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주간 어떤 매출의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매출 변화를 말씀드릴 건데, 그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취지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5단계 이거에 대한 취지가 뭐죠? 우리가 만남을 자제하고 확진자 수를 줄여보자, 이게 핵심이죠.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2주간 영업은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초기 시행될 때 뉴스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홀 영업을 안 하니 개인 카페로 그 수요가 몰릴 것이다.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더라고요. 제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풍선 효과를 언급하셨죠. 그런데 저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했지만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풍선 효과가 있어도 정말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더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풍선 효과는 정말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동네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영상에서는 제 카페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 카페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기 전과 후로 나뉘면 같은 달이지만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의 차이는 40%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프랜차이즈를 안 가니까 개인 카페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라는 거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건, 제가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빡쳐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취지가 뭐죠? 만남을 자제하고 확진자 수를 줄여보자. 정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매출이 올라가는 개인 카페들은 정말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형마트가 우리 2주에 한 번씩 일요일날 쉬죠. 그런데 그 취지는 뭐죠? 주변 동네 상권 혹은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거였죠. 그럼 여러분들은 대형마트가 쉴 때 전통시장을 방문을 하십니까? 동네 슈퍼에서 왕창 사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 물론 어느 정도 일부분은 동네 슈퍼로 가거나 전통시장을 찾겠죠. 그러나 그 효과는 정말 미비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매출이 2주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9월 12일날 찍는데 13일날 2.5단계를 지속 유지할 것인지 결정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2.25단계라고 하는 그런 좀 이상한 단계를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5단계면 2.5단계고 정말 해지를 할 거면 아예 해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정부가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를 누구나 동등하게 다 가질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영 경제를 배웠고 3년차 동안 이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정말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때 모두 다 받았잖아요. 다 10만원씩 받았죠. 그런데 2차는 선별을 해서 준다고 해요. 그럼 나중에 또 3차 때도 마찬가지로 선별을 해서 줄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사기가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5단계는 수도권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수도권만 힘든가요? 그럼 지방 도시는요? 지방 도시는 장사가 되게 잘 될 것 같나요? 그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모두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차별적으로 돈을 지급을 한다. 제가 받는 입장이지만 안 받는 입장이 된다면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이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과거에 IMF라는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외화 부채가 많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했어요? 금모으기 운동을 했죠. 우리가 전 국민이 하나로 힘을 똘똘 뭉쳐서 그런 위기를 헤쳐나갔던 거예요. IMF가 금모으기 운동 하나로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최대한 빠르게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게 금모으기 운동이고, 국민들을 하나로 뭉쳤던 그 힘입니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5단계가 시행되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조금 힘내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는 저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을 하면 돈을 주네? 정말 좋은 나라야? 이렇게 비꼬시는 분? 2.5단계에도 사장님은 돈 받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차 때처럼 모두에게 지원을 하고 그 돈을 쓰는 그곳 어디에서 쓰든지 간에 그거는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판단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에게 주지만 결국 이 돈은 건물주나 상가 주인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자영업자가 2.5단계로 월세를 못 낸다고요? 우리에게는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금은 월세를 못 냈을 경우에 거기에서 까서 채워 넣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주진 않겠죠.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월세를 안 냈을 경우에 당장에 피해보는 건 건물주죠. 이 당장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주는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은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제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려는 게 오늘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결론입니다. 자영업을 살리고 싶으면 직장인 월급을 더 줘라.